자, 시작할까요?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의 에코 영성적 인간관에서 새 속성을 지닌 존재, 이렇게 했는데 새 속성을 타고난 존재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속성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다 있는, 이게 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추론한 그런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누구나가 예외 없이 다 악어 한 마리, 사람 하나, 천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소통의 스무고개에서 이제 인품은 우리가 이제 갖춰졌어요. 그죠? 네.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의만 한번 들으면 인품이 그냥 팍팍 자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인품을 갖춰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소통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뭐고, 소통의 도구가 뭐고, 소통이 지닌 그 구조나 소통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은 그 한계가 뭔지를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통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결국은 소통이 어려워지는, 소통의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험들을 누구나가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소통의 이 한계들을, 구조나 한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제가 잘 듣는 애인데,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막 네 발로 기어다녀요. 엄마가 이 아이가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를 이렇게 자꾸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불러서 이제 대화가 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애가 막 와서 금붕어를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얘야 봐라, 이게 금붕어란다. 참 이쁘지. 색상도 참 곱기도 하지, 그지? 헤엄치는 모습은 얼마나 그냥 우아하고 그냥 아주 자유스럽고 잘하니 참 보기 좋지, 그지?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배웁니다. 하나는 팩트를 배워요. 그 팩트가 뭘까요? 이런 물고기가 금붕어라고 불리는구나 하는 건 팩트죠. 그죠? 그걸 배웁니다. 사실을 배우고 또 동시에 그 사실을 엄마가 보고 있는 관점을 배워요. 엄마의 관점은 뭐였죠? 예쁘다. 헤엄치는 모습이 아주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우아하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이 사실과 더불어서 엄마의 관점을 그냥 배웁니다. 금붕어라는 물고기는 예쁘고 우아하고 참 귀엽구나. 자기 이제 경험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자라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예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금붕어라는 개념은 뭐죠?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금붕어 같다, 야 금붕어 닮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향은 뭐죠? 금붕어 닮았다고 말했을 때 지향은 이 친구 참 예쁘구나, 칭찬해주고 싶다는 지향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금붕어 닮았다고 실제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가져요? 나는 저 친구가 정말 예쁘기 때문에 예쁘다고 칭찬해줬다, 이렇게 자기는 믿고 있어요. 자, 들은 아이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들은 아이는 뭐냐 하면은 듣고 있는 말이 들은 말이 뭐죠? 금붕어 닮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들은 말.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보니까 금붕어처럼 못생겼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어릴 때 금붕어 경험을 이렇게 한 친구라고 봐요. 그 전에 말한 친구는 엄마가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보면서 참 예쁘다, 우아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엄마가 금붕어를 보여주면서 봐라 금붕어다 웃기게 생겼지 눈도 튀어나왔지 그냥 입도 툭 튀어나와서 생긴 꼬라서니 하고는 진짜 헤엄도 진짜 웃기게 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이놈이 금붕어구나 하는 팩트도 사실도 배웠고 엄마의 관점을 배웠어. 엄마의 관점은 금붕어는 어떻게 생겼다? 못생겼다. 자, 커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보고 금붕어 닮았다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금붕어처럼 못생겼구나. 그러면 자기 안에서 듣고 있다고 믿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나를 비꼬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가 또 첨가를 해요.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니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것도 되고 거기에 첨가해가지고 누가 내보고 눈이 약간 튀어나왔다고 비난하던데 너도 지금 금붕어처럼 닮았다는 거는 눈 튀어나왔다고 날 비난하는 거지?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자기가 첨가를 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하면은 금붕어 닮았다고 말한 친구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아니 칭찬을 했는데 왜 따지고 화를 버럭 내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당황하게 돼. 의아스럽게 돼. 이 친구한테 뭐 말을 못하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칭찬도 못해? 칭찬을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소통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자, 누구 잘못이죠? 누가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듣는 사람도 일부러 그렇게 듣고 싶어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걸 어떻게 해.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가지고 한계들이. 자, 이런 한계를 한 번 더 볼까요? 하나 더. 우리의 언어들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 아마 아실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코끼리에 대한 경험들. 실제로 코끼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코끼리는 하나의 비유잖아요. 어떤 것에 꼭 이게 코끼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과천에 있는 큰 뭐라 그럴까요? 그 대공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과천 대공원 가보니까 참 좋다는 말을 들었어. 코끼리를 본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덩치 큰 이런 짐승이 있다 그러던 얘기를 들은 맹인 세 분이 우리가 코끼리가 뭔지를 꼭 알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먼 거리를 코끼리를 찾아 떠나요. 힘들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코끼리를 어느 날 있다는 지역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인 소리를 막 들으면서 코끼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코끼리 배하고 부딪힌 거예요. 코끼리라는 걸 즉시 알아차렸어요. 만져봤어요. 쫙 만져보니까 튼튼하게 생긴 뭐 넓직한 걸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는 큰 담벼락과 같구나. 튼튼하게 한 벽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코끼리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만져봤어요. 느껴봤어요. 그래서 돌아와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코끼리를 얘기를 해요. 코끼리라는 놈 말이야. 엄청난 벽과 같아. 이 사람 지금 거짓말 하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 그걸 들은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대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또 전해주겠죠. 또 전해줘요. 그래서 코끼리는 벽과 같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런데 같이 간 6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은 꼬리를 붙들러 박은 거예요. 꼬리를 탁 잡아보니까 코끼리 꼬리가 밧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에게 코끼리는 밧줄과 같이 생겼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코끼리에 대해서 처음 전해 듣는 사람이라면 그래? 코끼리가 밧줄을 닮았다고?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코끼리는 밧줄과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벽과 닮았다고 들은 사람과 밧줄을 닮았다고 들은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끼리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싸우겠죠. 밧줄을 닮았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벽과 같은데. 웃기지 마라. 밧줄이야. 아니야, 벽이야.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나도 경험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이 누구 잘못이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코끼리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얼른 실감이 안 난다면 만약에 과천공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천공원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전해줘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노래도 할 수 있고, 근데 과천공원이 우리가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는 코끼리는 한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만 본 것이 우리는 참 관점이 앞을 못 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과천공원은 어때요? 우리가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본 과천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엄청 크더라. 그 말 듣고 듣는 사람은 엄청 큰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놀이동산에 갔으면 놀이동산에 대해서는 경험을 했어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한정식을 먹고 싶어서 한정식 집에 맛집이 없는지 인터넷 뒤져요. 탁 뒤져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댓글을 봐요. 이 사람들이 댓글을 어떻게 올렸는지, 별점이 몇 개나 있는지. 댓글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 맛없다, 어떤 사람 맛있다. 다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것이 진짜 그 음식점의 음식 맛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팩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가 팩트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과천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가 하나 보이시죠? 상자가 하나 보이시죠? 이 상자 안에 누군가와 제가 만나가지고 상자를 보여드리면서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은 다 짐작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추석이 다 왔으니까 송편이나 그런 어떤 추석 먹거리가 들었겠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짐작을 하는 걸까요? 추석이라는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추석이니까 뭔가 선물을 이렇게 보냈는가 보다 이 생각하면서 추석 선물로서 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내지 하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짐작을 하고, 추석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 안에요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저를 믿고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 안에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모습인지 막 보고 싶어질 거예요. 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썩 믿기지가 않아. 에이, 신부님 농담도 잘하시지. 허풍 뜨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신부님이 그러는데 뭐 상자 하나 보여주고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 신부님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겠어. 그 신부님 참 허풍도 잘 뜨셔. 그 다음부터 저는 허풍쟁이 신부가 돼. 그런데 저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뭔가 비판적이고 뭔가 상처를 받았던 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에이 신부님 그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안 열어서 안 보여줬어요. 그냥 맞다니까 이러면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 신부님 만나는데 상자 하나 보여주면서 안에서 1억짜리 다이아몬드 있다는데 거짓말이야. 완전 내가 볼 때 완전 거짓말이야. 제가 그때부터는 거짓말쟁이 신부가 되겠지. 허풍쟁이에서 거짓말쟁이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하고 만났어요. 그 사람은 뭔 생각을 할까요?
저렇게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받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인정에 목마른 신부가 되겠지. 어떤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일까요?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통이 정말로 힘들어지게 되고 쉽지 않게 어쩌면 쉽게 오해나 왜곡이나 또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들을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쉽게.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딱 거의 양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쪽 저쪽 안 가고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크게 보면. 자, 우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도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내가 중도가 된, 우파가 된, 좌파가 된, 좌파라고 말하기보다 진보라고 말합시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진보, 우파, 우파라기보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보수, 중도. 내가 보수가 되고 내가 중도가 되고 내가 진보가 된 그런 선택을, 그런 마음을 정리하게 된, 그렇게 될 수도 정보를 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 안에 그런 성향도 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주는 정보가 안에서 막 결합이 돼요. 자, 정보는 주로 우리는 뭘 통해서 정보를 얻을까요? 신문을 통해서 얻어요. TV를 통해서 얻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요. 휴대폰을 통해서 요새 막 내가 보고 좋다 싶은 거, 옳다 싶은 거, 내 마음에 든다, 맞아, 그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막 전달을 해요. 그래서 막 확대가 되어 나가요. 정보는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실제 경험한 거는요, 얼마 안 돼요. 마치 과천에 한 번 가보고, 1시간 가보고 온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코끼리 꼬리 만진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보들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걸 막 들어가지고 우리 나름으로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되고 중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막 논쟁을 벌이고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해요. 소통이 서로 안 돼. 이거는 결국 뭐 때문에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팩트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은요, 저가 거짓말쟁이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은 딱 증거가 되는 거죠. 팩트 확인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짐작해보면은 신부가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고 약함들이. 그게 우리 뇌가요, 에너지를, 힘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빨리 결론 내리고 싶어 하는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써야죠. 그죠? 근거도 수집하고, 이 근거가 올바른 근거인지, 잘못된 근거인지, 평가나 판단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논문으로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학술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 내리는 논문도 생기는 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주고받는 언어에는 허점 투성이가 제가 볼 때는 8, 90%라고 봐도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라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주장하거나 우기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알기 때문에 꼬리를 만진 사람을 보고 코끼리는 이 밧줄 같다는 사람, 맞아. 꼬리를 보면은 밧줄 같지, 맞아. 그리고 벽을 만진 사람을 보고 벽처럼 배를 만진 사람 보고 벽처럼 생겼다고 말하면 맞아. 배를 만졌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 그러면 꼬리를 만진 사람한테 뭔 소리 하는 거나 벽도 맞고 꼬리도 맞다니 말이 돼? 이러면은 당신 말도 맞네. 그 사람 관점에서는 꼬리가 맞잖아요. 벽을 만진 사람한테는 뭐가 맞아요? 그 배를 만진 사람 벽처럼 됐다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닐 뿐이지.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맞아. 자네 말도 맞네. 이것이 뭐죠?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해도 부분일 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경험의 한계들, 언어의 한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이렇게 봤을 수도, 이렇게 경험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비록 나하고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나도 꼬리 만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꼬리만 만지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류다. 왜? 언어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통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한계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소통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요. 자, 소통의 구조를 한번 잠시 볼까요?